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네이처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기세포 치료제 미 FDA 품목 허가 관련 이슈에 상한가를 한번 가고 갭 10% 정도 띄우고 시가 시작했다가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급락 중입니다. 자, 그렇다고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했다라고 보기에는 섣부르죠. 주가가 신고가이기 때문에 어떤 주체든 손실인 구간이 없었고 모든 주체가 이익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매도세가 짙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으니까요. 자,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매수 심리는 위축되고 매도 심리가 강화되니까 주가가 내릴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 이제 공매도 세력도 여기에 힘을 보태서 더 격하게 누르는 거죠. 공매도 세력은 눌러야 돈이 되니까. 자, 그리고 공매도 거래를 봤을 때 비중이 높은 날짜들만 보면은 뭐 4월 14일, 15일, 17일, 21일, 23일. 자, FDA 품목 허가 이슈가 있던 날이 요 날이죠. 뉴스로 나온 날이 4월 22일. 자, 소식 전에 이제 기대감이 차오르고 당시 신고가 부근인 14일 날 그리고 15일 날 비중이 높은 겁니다. 17일도 높습니다. 그리고 소식 전날인 21일도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가 나오고 나서 4월 22일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다시 비중이 높아집니다. 자, 이거는 그 FDA 그 소식과는 크게 연관이 있어 보이진 않고 주가가 신고가 부근이었기 때문에 매도세가 짙어지는 것을 좀 이용을 했다. 공매도 세력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스 기사들을 좀 보면은 한국 임상 3상 뭐 품목 허가 이렇게 돼서 승인받은 것처럼 좀 쓰여져 있는데 약간 잘못된 게, 자, 미국 FDA가 조인트 스템 한국 임상 3상을 인정한 게 아니라 3상 결과 최종 임상 시험 설계 인정입니다. 설계 인정. 자,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실시했던 임상 3상 디자인 있죠. 디자인. 네이처셀이 한국에서 진행하던 임상 3상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고스란히 갖고 와서 이 디자인 그대로 가져와서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종 임상 시험을 진행하게 되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비용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 거죠. 자, 원래 국내 삼성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미 임상 따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걸 미 FDA에서 이번에 최종 임상 시험을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비용보다도 시간을 단축한 게 상당히 큰 메리트로 다가오면서 상한가를 가는 기대감을 먹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래된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식약처랑 좀 씨름이 있었습니다. 임상적 유의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식약처에서는 반려를 때렸었습니다. 중앙약심위 논란이랑 주주들의 식약처 직원 고발장도 있었죠. 자, 당시 네이처셀은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는 식약처의 반려 사유를 모든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공식 홈페이지에 잠깐 동안 임상 데이터 전반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자, 아무튼 네이처셀의 입장이나 뭐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식약처가 문제로 삼았던 임상적 유의성이 분명히 있는데 반려가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현재 3월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고 품목 허가를 재신청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미국의 FDA에서 그 디자인 그대로 미국에서 임상해보라고 뉴스가 뜬 겁니다. 물론 FDA가 승인한다고 식약처가 무조건 승인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인 FDA가 임상적 유의성을 인정하고 승인을 때린다면 식약처의 권위는 어떻게 될지는 뻔하고 잡음이 많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아무튼 자, 근데 어쨌거나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임상 3상을 한 번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이건 시간이 다소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미국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커지기에 그 전에 눌림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자, 흔들어서 물량을 빼앗고 기대감이 맥시멈에 다다랐을 때 파는 것이 세력들의 변하지 않는 계획이니까요. 장내 물량을 저점에 모으고 재료가 나오면서 기대감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면
주가 상승만 보고 달려드는 개인들에게 물량을 던지고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가는 하락하는데 이때 힘을 보태는 것이 공매도 세력이죠. 공매도 세력도 주가가 높으면 없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아치우고 그런 매도세에 주가가 낮아지면 그때 주식을 사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이죠. 재료 소멸, 기대감 소멸이 그래서 생겨난 말인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기대감의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면 하락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요. 이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태풍이 온다는 일기예보를 들었는데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죠. 우비를 챙긴다거나 일정을 취소하거나 야외 일정을 실내 일정으로 변경한다거나 등등 대응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재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기대감이 소멸하는 거지. 자, 재료는 살아있기 때문에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하고 나면 저점에 매수할 기회, 평단을 낮출 기회와 다시 한번 상승을 맛볼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합니다. 자, 공매도라는 것과 신고가라는 것은 세력들에게 큰 돈이 되는 이슈입니다. 달리 말하면 반드시 주가 상승의 방해 요소가 됩니다. 자, 이전에 연일 폭등하던 엔비디아처럼은 절대로 오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대응해서 챙길 건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처셀 공식 홈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지가 떠 있는데, 자, 조금 확대해서. 자, 일단 한국에서 실시한 임상 3상 디자인이 미국에서 허가를 받기 위한 최종 임상 시험으로 인정을 받았다. 자,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하나의 최종 임상 시험을 실시하면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개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내려서 요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조인트 스템의 효과 판정은 주사 후 6개월 시점으로 한다는데 6개월이 중요하겠죠. 오늘 당장 해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달 전부터 기대감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5개월은 더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의 26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현 주가는 신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수 심리보다는 매도 심리가 자극되는 자리죠. 지금은 단기 대응을 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전략 매도하라는 것은 아니고 분할로 대응해서 리스크를 축소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폭락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신고가 부근의 자리보다는 저렴해질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단기로 분할 대응한 뒤에 저점의 근거를 찾아서 내 평단을 낮추고 수량을 늘리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매수매도 타점에 대한 디테일과 근거는 텔레그램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자, 당사는 이미 EAP 정책 수립을 완료했고 조만간 마스터 프로토콜을 FDA에 제출하여 확인받은 후 미국 임상과 병행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라고 하는데 이 미국 임상에 대한 계획과 일정이 잡힌다면 이때부터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분명히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단기간 폭등은 마무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차 상승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한 번의 임상을 추가적으로 더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텐데 FDA 허가 시점은 대충 27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매출에 포함되려면 최소 28년 정도는 되어야겠죠. 자, 물론 그 전에 식약처 품목 허가에 대한 일정이 있겠지만 폭발적인 상승의 기반은 요 미 FDA에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조인트 시스템의 혁신 치료제 지정이 승인됨에 따라서 개발사는 EAP에 대한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EAP라는 것은 동정적 사용이라고 하고 한국말로 하면 자, 이게 무엇이냐면 의료당국이 시판 승인 전에 신약을 무상으로 공급해서 치료 기회를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동적적 사용 약물 76%가 FDA 허가 관문을 통과한 통계가 있고요. 자부터 공지 계속 보시면 당사는 이미 EAP 정책 수립을 완료했고 조만간 마스터 프로토콜을 FDA에 제출하여 확인받은 후 어쩌고저쩌고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스터 프로토콜을 FDA에 제출했다는 소식 자체가 기대감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동적적 사용으로 미국에서 환자들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자, 기존에 있던 치료제들
그 환자들에게는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효과가 미미하거나. 자, 그래서 정식으로 시판 승인을 받지 않은 치료제를 사용하게 된다는 건데, 조인트 스템을 사용을 했는데 효과가 있다. 아니면 기존 시판 치료제보다 효과가 길거나 좋다. 개선이 된다라면 동적정 사용은 시판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시판 이후 마케팅을 따로 하지 않아도 환자들의 사용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알아서 많아질 겁니다. 물론 당연히 효과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현재 기존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길면 6개월입니다. 근데 조인트 스템은 추적 관찰 데이터에서 3년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대로 효과만 나온다면 동적적 사용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조인트 스템을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재료를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현재 주가가 신고가 부근이고 1년간의 투자자들, 절대 다수의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수익권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짙어질 수밖에 없고 매수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재료가, 막강해진 재료가 기대감으로 반영되기까지는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에 매도세는 더 가중되고 매수세는 잠시간 동안은 침체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분할로 대응을 하고 이후에는 이제 관점을 저점 매수에 두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저점에 많은 물량을 모은다면 평단은 점점 낮아질 것이고 물량은 늘어나면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때 시세 차익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매도 타점에 대한 근거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과거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과거의 데이터가 없죠. 뭔가 힌트를 얻을 만한 자리는 그나마 이 자리. 자, 과거에 의미가 컸던 자리, 유일하게 있는 자리, 저항을 맞았던 자리죠. 이 자리에 선을 그어놓고 보면 오늘 지지받은 자리입니다. 원래 강력했던 저항은 돌파하면 강력한 지지가 됩니다. 거꾸로 강력했던 지지가 무너지면 강력한 저항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저항을 맞고 오랜 기간 동안 내려가 있습니다. 그죠? 저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자, 그 자리가 현재 지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지지는 무너지면 저항이 되고 강력한 저항은 돌파하면 지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자리가 무너지면 이 자리는 다시 강력한 저항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자리가 무너졌을 때 다시 돌파를 하려면 이 자리에 대한 물량 소화, 그리고 이제 재료에 대한 호재 소식과 많은 거래 대금이 동반된 상승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분할로라도 대응을 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1차로는 이런 자리가 되겠고 2차로는 뭐 이런 자리들이 있겠죠. 2, 3차로는 요 아래로는 과거의 데이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근거들이 즐비하니까. 당시 거래를 동반한 지지나 저항이 어느 자리에 나오는지 확인하면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이 부분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디테일을 살펴볼 필요는 없고 현재 아까 강력한 과거의 저항이었던 당시 여기가 신고가였던 거죠. 이 자리에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자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 무너지면 분할로라도 대응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다음 저점 라인, 지지 라인에서는 이제 매수 관점에서 마찬가지 분할 매수로 대응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메리트는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분할 매도 타점과 근거, 그리고 분할 매수 타점과 근거, 텔레그램방에서 디테일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따라해보지 않으실 분들도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리스크 축소를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투자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지켜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네이처셀 대응 이외에도 개별 종목 대응 이외에도 스윙 트레이딩의 기본과 종가 매수 종목 선정 방법, 비중 조절법, 매도 기준을 잡는 방법, 파동 분석과 그 파동을 주식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윙 트레이딩 검색기나 여러 가지 꿀팁들을 공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금전을 대가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승률 100%인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자, 그러나 적어도 지금 근거 없는 계획보다는 승률이 월등하게 높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셔서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꾸준한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